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의 김동석입니다. 7월 26일 목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지상파 DMB 채널 U1으로도 함께 시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KT 올레 IPTV에서도 시청을 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형편에 맞게 편리한 곳을 찾아서 저희 프로그램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전일 코스피 지수가 유럽 이슈로 인한 투자 심리 악화로 오전 중에는 1758포인트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연중 최저점을 찍었죠. 자, 이후 기관이 매수세를 보이면서 낙폭을 줄였지만 그 불안감은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새벽 마감한 뉴욕 증시, 유로존과 미국 경제 지표 부진, 그리고 애플의 주가 약세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실적 호조를 보이면서 다우존스는 오르고 끝났습니다. 하지만 나스닥은 좀 소폭 내리면서 혼조세로 오늘 시장 마감을 했는데요. 자,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여러분께 전해드릴 준비한 내용들입니다. 네, 먼저 시초가 대비 3% 이상을 공략하는 강정헌 전문가와 함께 장 초반 수익 극대화할 수 있는 종목 선정과 투자 전략 세우고요. 네, 여의도 리포트에서는 KTB 투자증권 이성웅 대리와 함께 급락장에 맞춘 투자 전략을 세웁니다. 업종 스캐닝에서는 주요 업종과 종목들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낱낱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일부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정헌 전문가와 화상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국내 전일장과 뉴욕 증시의 마감 상황 상세하게 짚어주십시오. 네, 전 국내 시장 스페인 재정위기 또 애플에 대한 실적 쇼크 이런 부분들이 큰 폭의 하락세를 좀 보였습니다. 24.6포인트 하락한 1769.31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연저점을 기록을 좀 장중에 터치를 했습니다. 종가 기준 지수는 1769.31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역시 이런 부분들은 스페인 10년물 부채 금리가 역시 이제 고공행진을 벌이고 있고 그리스의 채무를 조정한다는 발표, 역시 이런 부분들과 더불어서 애플의 3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밑돌면서 역시 큰 폭의 급락을 좀 보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은 900억, 개인은 740억의 순매도를 보였고요. 어제는 그나마 기관 쪽에서 1,700억의 매수 우위를 나타내면서 그래도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정유경제 업종이 낙폭을 좀 축소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 LG전자 이런 종목들도 하락을 했습니다만 그나마 삼성전자는 좀 방어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코스닥 지수도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13.56포인트. 하락한 454.72포인트를 기록했고, 이 코스닥 지수도 지난달 초 이후에 처음으로 450% 하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전체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부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 매수 종목으로는 코스피에서는 기아차, 하나금융지주,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현대모비스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닥에서는 다음과 SM, 컴투스, 파트론, 파라다이스를 순매수했습니다. 기관은 코스피에서 코덱스 200, 기아차, 현대차, 삼성전자, 삼성테크인을 순매수를 했고요. 코스닥에서는 메리포스트, CJ 오쇼핑, 컴투스, 메리톡스, 메일유업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새벽에는 미국 시장은 미국과 유럽의 경제지표 부진과 이런 업관련 기업 실적 발표, 이런 부분들이 좀 혼조세로 마감했다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애플이 어제 후반에 마감 이후에 실적 하향세를 내놨는데, 역시 이제 미국 시장도 이 애플의 그 시장 실적 예상을 하회하면서 기술주를 중심으로 하락을 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역시 이제 애플이 이번 실적 부진이 이제 아이폰 4 이후에 신제품이 없었던 휴대폰 판매 부진을 만약에 좀 역부족인 이런 상황이었고, 역시 이런 그 실망스러운 실적 발표가 애플의 어떤 모습, 기술주의 악세를 좀 유도했고, 하지만 그 보잉과 캐터필라 이런 블루시트의 예상을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다우지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전 거래일 대비해서 58포인트 상승한 12,676포인트 마감을 했고, 하지만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0.45포인트와 8.75포인트 하락을 하면서 일단 다우와는 반대로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미국 실적 발표한 기업을 보면 70% 이상이 실적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낮아진 시장의 눈높이를 이렇게 충족시키는 그런 긍정적인 모습도 보였는데, 역시 이제 문제는 경기 지표입니다. 미국 시장도 신주택 판매가 전월 대비해서 8% 이상 좀 급감하면서 주택 회복세가 꺾이는 어떤 실망감이 아닌가 하는 그런 실망감들이 좀 악재로 반영됐고요. 하지만 ESM, 유럽
재무 안정화 기구에 대한 은행 면허 부여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소식도 있습니다. ESM이 은행 면허를 획득하면 22대출을 통해서 이 재원을 확충을 하고 유료준 은행들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그런 전망도 있기 때문에 일단 여러 가지 3차 미국 투자 양쪽간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부분까지 감안했을 때 일단 그런 부분들에 의한 어떤 단기적인 어떤 반응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고 국제 유가는 상승을 했습니다. 중동 정정 불안에 따른 공급 우려가 좀 나타나면서 미국 달러 약세 등 상승을 했고요. 전일 대비해서 0.53% 상승한 88.97달러에 마감을 했고요. 특이한 점은 곡물 가격, 특히 옥수수 밀 가격, 대두 가격도 계속적으로 좀 0.57%와 2.79% 각각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 역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볼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현재 17승 9무 7패를 기록하고 계십니다. 어제 주신 종목은 어떻습니까? 네, 어제 기술전자를 시초가 7,920원에 출발을 했는데 제가 손절가는 짧게 잡아드렸습니다. 7,650원 이탈치 손절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장 후반에 이 가격대를 이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3%의 마이너스를 좀 기록했는데 기술전자는 일단은 원시적으로 손절이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LT 성장 수혜가 되고 또 KT와 SKT, LG U+에 모두 광통신 제품을 납품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실적적인 전망이 다시 썩 긍정적인 모습으로 회사측에서 발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일단 원시적으로 손절로 대응하시고요. 다른 종목들, 또 역시 많은 종목들이 있으니까 그런 종목들로 한번 오늘도 시장 종목도 마찬가지고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이 두 종목은 손절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쌤전자 일단 손절로 대응을 하자고 답을 주셨고요. 오늘장 관심 종목은요? 네, 오늘 시가공약주는 부강약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강약품은 의약품과 의약 외품을 제조 판매하는 중요한 제약사고요. 매출은 전문 의약품과 위관의약품 이런 부분으로 구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작 포인트는 세 가지 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비형 간염 치료제 이 레보비르의 중국 시판 허가에 어떤 기대감이 남아있다는 부분입니다. 부강약품이 자체 개발한 비형 간염 치료제죠. 이 레보비르가 이 아시아 판권과 개발권을 보유한 일본 에자이스를 통해서 작년 말에 이 중국의 신약 허가를 신청한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그 신약 허가가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이 중국 비형 간염 환자 수가 전 세계의 30%가 넘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에자이사의 아시아 지역 전략 품목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필리핀은 지금 허가된 상황이고 시판 허가가 된 상황이고 이 중국에도 시판 허가가 된다면 역시 3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고 또 이 부강약품이 에자이사로부터 받는 경상 기술료 이 부분은 판매 후에 순매출의 14%를 받는데 이 시판 허가 시에도 이런 기술료라든가 이런 매출액 역시 이런 부분들이 공사에 유입될 것으로 좀 추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을 좀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방 줄기세포 치료제인 큐비스템의 허가 부분인데 부강약품이 지금 29.7%를 보유하고 있는 관계사 안트로젠이 크론속 누공 치료제 큐비스템이 올해 초에 지방 줄기세포 치료제를 세계 최초로 우리 국내 시판 허가를 받았습니다. 아직까지는 많은 그런 매출로 이어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일단 이 크론병이라는 게 전체적으로 대표적인 희귀병이고 우리나라에서도 3만 명 이상이 크론병을 앓고 있습니다. 이 크론병은 쉽게 얘기하면 입에서 항문까지 이 소화관 전체에 걸쳐서 어느 부위에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만성 염증성 장질환인데 일종의 치료라고 좀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좀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최근에 이 기관 쪽도 7월부터 11만 주의 누적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 부분 역시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부강약품도 지금 저가 매수가 가능한 그런 패턴의 어떤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오늘 시초가 공약주로 부강약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시초가 공략주 부강약품입니다. 가격은요? 네, 역시 시초가 3% 이상을 제시해드리겠고요. 손절가는 11,700원 하지 않으면 오늘 시초가 되면 3% 이상의 공약수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부강약품에 대한 정보를 들어봤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강정원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어제 미국 뉴욕 시장은 양시장의 흐름이 엇갈리면서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지금 막 개장한 우리 시장은 다행스럽게도 양시장이 모두 3포인트, 1포인트 각각 상승을 하면서 소폭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황규섭, 임형식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끌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거래소 출발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황규섭 전문가님. 네, 오늘장 약간의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야간 선물이 0.5% 정도 상승을 했고, 그다음에 미국 장의 좀 상승 때문에 좀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힘든 장이 지속되고 있는 건 사실이죠. 어제 연중 저점, 최저점을 찍었고 악재의 연속성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가장 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국채금리가 10년물이 7% 후반을 기록하는 등 그리고 유럽의 재정 위기가 또 이탈리아 얘기도 나오고 기존 스페인 그리스 다 해서 고조가 되고 있고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제 애플의 실적 또한 악화가 됐죠. 하지만 애플의 실적 같은 경우에는 시장 기대치를 하회했을 뿐이지 전년 동기 그리고 동기 대비해서는 좀 오른 편입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을 보였던 미 증시 또한 어제 참 혼조세를 많이 보였는데요. 장 초반 크게 상승했다가 장 중반에 좀 내려갔다가 장 후반에 좀 강보합선에서 좀 끝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어제 미국 신규 주택 거래 건수가 최하로 좀 떨어졌죠.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호재 앞으로 남은 호재라고 해봐야 유럽 은행인 ECB가 유로화 안정 기구인 ESM에 은행 면허를 지급한다는 것인데 시장에서 지금까지 우려했던 것이 스페인이 만약 구조 조정을 신청을 할 경우 ESM에서 5천억 유로밖에 지금 자금이 없는데 그 자금으로는 구제금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 면허를 지급한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은 시장에는 호재가 맞습니다. 하지만 EU의 기본 틀에는 좀 벗어나는 것입니다. EU의 기본 틀은 유럽중앙은행이 각국의 국가은행들에게 자금을 집행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틀을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수 자체가 큰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부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 지수 전일보다 0.2% 정도 상승한 1773포인트 정도를 보이고 있는데 전일 야간 선물보다도 지금 등락폭이 작죠. 아무래도 꾸준한 매수는 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 매매 동향 지금 살펴보면 개인은 68억 원, 외국인은 28억 원 정도 사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91억 원 정도 팔고 있습니다. 연기금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연기금이 그동안 매수를 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1800 이상에서 1800포인트 이상에서 크게 매수를 했던 이유는 주가의 상승 모멘텀 그리고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도 1800 이하에서도 지금 하방 경직을 보이고 있을 때는 크게 들어왔었죠, 매수가. 하지만 지금은 매수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그쪽의 펀드 매니저들이나 기관 쪽에서도 증시의 하방 경직성을 확신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업종 지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은 현재 지금 지수 살펴보시면 등락률 가장 좋게 나오고 있는 것이 의료 정밀 업종 2% 정도 올라가고 있고요. 전기전자 업종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필두로 1%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수주 같은 경우에는 어제 좀 상승을 하였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낙폭 과대로 인해서 아무래도 시장이 반등을 주니까 가장 큰 종목이 삼성전자가 1%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지금 실적 발표를 했죠. 흑자 전환을 했기 때문에 지금 2% 정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 외인과 기관의 매수로 인해서 0.5% 상승을 하고 있고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디스에서 신용등급 강등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나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약보합 강보합선에서 머무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대차, 기아차 지금 운수 장비 업종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배수가 들어오고 있으니까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코스닥 출발 상황은 임형식 전문가께서 수고해 주십니다. 네, 코스닥 시장도 최근 들어 상당히 낙폭이 컸는데요. 코스닥 지수의 경우는 크게 보면은 그 하단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도 여기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얼마나 반등해 주느냐에 따라 투자 심리가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을지 일단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먼저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흐름을 보면 셀트리온 최근에 그 기대했던 품목 허가가 나타났지만 아직까지도 공매도 물량에 대한 그런 완벽한 해소가
불확실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최근 뭐 다시 한번 눌림목 조정이 전개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고요. 최근에 그 다음에 주가 흐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NHN과 함께 상당히 인터넷 관련주들이 그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강보합권을 형성한 11만 원을 형성하고 있고요. 금일도 그 안내비 일단은 뭐 2% 상승한 12만 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전일 그 수익성이 악화된 서울 반도체의 경우에는 뭐 낙폭이 진정되면서 일단은 약보합권, 보합권에서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CJ 오쇼평의 경우 그 주가는 바닥권에서 형성되고 있는데 상당히 그 기간 수급이 개선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특징적 요소라고 보실 수 있겠고, 파라다이스 현재 뭐 1% 상승한 12,000원을 형성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내수주의 흐름이 긍정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SM 최근 들어서 뭐 실적 호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외국인과 그 기관들의 수급이 급속도로 개선되면서 5만 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일단 실적 발표를 전후로 해서 한 단계 더 레벨업 상승할 가능성이 크겠고요. 최근 들어 그 코스피 시장에서 그 음식료 업종 내수 관련주의 순환 상승이 전개되다 보니까 동서의 경우에도 현재 뭐 3만 원대에서 수급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눈여겨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SK 브로드밴드 현재 뭐 1% 상승한 뭐 3천 원대를 형성하고 있는데 최근 역시 뭐 코스피 시장에서 뭐 KT라든가 SKT 통신 관련주들의 상승 흐름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강한 상승 흐름이 전개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CJ ENM이죠. 현재 뭐 한 2.78% 상승한 22,000원을 형성하고 있는데 현재 그 CJ EM이 그 추가하고 있는 PP 그 매출액 시장 전체 매출액에서 현재 법적으로 막 33%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번에 규제 완화가 됨으로 인해서 49%까지 매출액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로 인해서 규제 완화에 따른 그 호재성 재료가 있어서 그런지 기관 수급이 상당히 좋은 흐름이 전개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 일단은 뭐 반등 국면이 전개되고 있는데 선별적인 흐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 코스닥 시장에서는 뭐 메디포스트라든가 일부 바이오 관련주들의 흐름이 꿈틀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 전반적으로 뭐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도 기관 수급이 무너지면서 상당히 산발적인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 특징적 요소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외환과 채권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한양증권의 전소영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외환 시장부터 볼까요? 네, 오늘 달러원 환율 전일 대비 4원 20전 하락한 1147원에 개장한 이후에 1148원 선에서 현재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유로존에서 스페인이라던가 그리스에 대한 추가 악재 소식은 없었던 가운데 ESM이 은행 면허를 취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라는 ECB 내부의 의견이 소식으로 나오면서 기대감에 유로화가 원빛 가까운 상승을 보였습니다. 아시아 거래에서의 오늘 같은 경우는 유로화의 흐름을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현재로서는 이런 기대감이 추가적으로 반영되고 있지는 않고 유로화가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오늘 달러원 환율 장중에 양봉을 보이고 있는 그런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유로화 같은 경우가 추가 반등에 나올 수는 있겠는데요. 하지만 쇼커버 국면까지 도래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달러원 환율 레벨이 급격하게 낮아질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좀 1140원 중반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수급상으로는 월말 맞아서 내구 물량들이 좀 유입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월말 맞아서 레벨은 서서히 계속 낮아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입니다. 네, 자, 채권 시장은 어떻습니까? 네, 채권 시장은 오늘 국제선물 전일 대비 4틱 하락한 106.24의 거래가 출발하고 있습니다. 2분기 GDP 발표가 났는데요. 시장이 예상을 하회했습니다. 특히 이제 설비 투자라던가 순수출이 마이너스를 나타냈고 민간 소비도 증가세가 둔화되는 이런 전반적으로 상당히 부진한 모습들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이런 경기 둔화 재료가 채권 가격에 이미 반영이 되었다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현재 가격 국면 같은 경우는 좀 다소 과도한 수준이 아닌가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큰 틀에서의 강세장, 추가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전히 강세장 기조 유효하지만 현재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매수한다기보다는 조금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국면이 아닌가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한양증권의 전소영 연구원과 함께 외환과 채권 시장 동향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여의도 리포터의 김보람 아나운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의도 리포트 김보람입니다.
전일 연저점을 경신했던 지수는 오늘 소폭의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각 증권사들은 어떠한 시장 판단을 내리고 있는지 증권사 리포트로 확인합니다. 먼저 동양증권입니다. 분기점에서 나타나는 주가 흐름을 분석해보고요. 신한금융투자는 이제 멍군을 기다릴 때라고 합니다. 하나대투증권은 기업 실적보다는 매크로의 영향이 큰 시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투자증권, 딘밸류 국면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을 살펴봅니다. 마지막으로 KTB투자증권은 급락장 투자 전략을 제시합니다. 이 가운데 동양증권부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코스피가 이전 저점대가 위치한 1773포인트를 종가 기준으로 이탈했습니다. 하지만 전일 하락은 상승 이전에 나타나는 일시적인 박스권 이탈일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전개된다면 단기 이평선을 중심으로 강한 상승 추세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미국, 유럽, 중국의 주요 증시 또한 중요한 분기점에 도달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코스피 단기 이평선 회복 시 이탈 전까지 매수 관점 유지하고 단기 이평선 이탈할 경우 불규칙한 조정에 대비한 단기 매매 전략이 유효하다고 봤습니다. 이어서 신한금융투자입니다. 현재 시장은 정치 변수로 인한 정책 효과 반감이 지수 조정의 빌미라고 봤습니다. ESM의 출범이 연기된 부분이나 스페인은행 지원 방안의 변질은 효력 반감의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한편 스페인 국채 수익률이 7%를 넘어서는 고공행진을 이어가며 ECB의 도움이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당장은 최근 낙폭에 대한 반발 매수와 ECB의 부양책에 대한 기대로 지수 반등이 가능한 시점이지만 유럽 재정 위기가 비교적 호전된 상황에서는 해결책이 나온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반등 이후의 지수 변동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다음은 하나대투증권입니다. 스페인 우려와 애플 실적 부진으로 코스피는 전일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2분기 실적 시즌을 점검해보면 현재까지 발표된 미국 S&P 500 기업 중 71%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나타낸 가운데 애플의 실적 부진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했는데요. 양호한 실적을 올린 국내 기업들의 주가도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경제 펀더멘털의 회복 징후를 확인하며 안정지향적인 투자 전략이 요구된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우리투자증권입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유럽 악재에 따른 불안감과 밸류 투자자들의 저점 매수 움직임이 힘겨루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국내 시장은 지금과 같은 딥밸류 구간에서 프로그램 비차익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는 특징을 보여왔으며 외국인 중 밸류 투자자들의 자금이 유입되면서 선제적으로 수급 불균형이 점차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유럽 사태 완화 시 코스피는 지지력을 확보하며 분위기가 반전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마지막 KTB투자증권 리포트 내용은 이성웅 대리 전화 연결해서 보다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일 코스피가 전저점을 이탈한 상황에서 앞으로 시장 전망과 전략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가 좀 보합세를 좀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1768포인트를 좀 유지를 해주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에서는 원래 1780이나 아니면 1800 사이가 강한 좀 지지대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좀 있었지만 최근 같은 경우에 연일 외국인이 매도세를 유지해주면서 1760포인트까지도 왔습니다. 지금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좀 이러한 그 지지선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라는 부분이 가장 크게 지금 작용을 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봤을 때도 뭐 1760선 정도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PBR 같은 경우도 1배 수준으로 머무는 구간이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도 1760포인트 정도가 어떻게 보면 좀 지지선이 좀 강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뭐 스페인 국채 금리가 오르고 또 이탈리아의 국채 금리도 오르면서 뭐 이러한 기술적 분석이 약간 무의미해지는 시장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하지만은 뭐 이렇게 좀 대외 여건이 안 좋으면서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강한 그러한 좀 매수세나 아니면 연계금 쪽에서의 그런 매수세가 이런 지지선 바탕에 준다고 한다면 이 정도 수준에서는 좀 강한 그 저점에서 저가 매수 전략을 유지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계속적으로 이 1760선이나 뭐 이러한 지지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좀 확인할 필요는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어떻게 보면 다음 주에 미국 FMC나 ECB 그런 금리 회의도 예정되어 있어서 과연 이런 대외 변수가 계속 나와준데도 우리나라 지수가 확인이 지지가 가능한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이 부분을 좀 연계해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지지대 강하게 된다고 한다면 저가 매수 전략을 좀 유지해주는 전략을 좀 유지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2분기 실적 시즌으로서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는 종목들로 해서 굉장히 좀 과대 낙폭됐던 종목들을 그때는 다시 한번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의 2분기 예상 실적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LG 디스플레이입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원달러 환율도 우호적인 데다 고부가 제품 비중도 늘고 생산성 향상을 통한 원가 절감 기대감으로 실적 개선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LG 디스플레이의 2분기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한 182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SK하이닉스는 현재 업황 부진 지연 우려로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향후 낸드 플래시 메모리 가격 반등 기대와 분기 실적 개선 전망 등을 고려하면 주가 흐름이 다소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는 데 보다 무게가 두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2분기 영업이익 직전 분기 대비 흑자 전환, 전년 대비 85.58% 감소한 644억 원으로 전망됩니다. 현대차는 상반기 기준 사상 최대 판매 실적을 달성하며 순항을 보이고 있는데요. 실적뿐만 아니라 밸류에이션 매력도 있는 종목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2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7.5% 증가한 2조 5천억 원으로 전망됩니다. 삼성전기는 스마트폰 판매 1위 수혜에 고부가 부품의 애플 관련 매출 확대, 일본 경쟁업체 부진 등에 힘입어 실적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삼성전기의 2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54% 증가한 1,344억 원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리포트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최병권 샘플러스 전문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장이 소폭이나마 다시 하락세로 좀 거래소는 돌아섰습니다. 오늘 장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시장 자체는 기술적 반등 시도가 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어제 전저점을 깨고 내려갔지만은 이미 과도한 낙폭을 좀 갖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세하고 상관없이는 어쨌든 반등 시도가 하루 이틀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걸로 보고 있고요. 반등 시도가 나올 때 이제 주식을 좀 축소시켜 나간다든가 해서 하락에 대한 대처를 좀 하는 게 편할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어제 주가가 그 마지막에 저점을 깰 때 그 개인들의 투매 형태의 매도가 좀 나왔기 때문에 오늘 추가적인 기술적 반등이 좀 있을 걸로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은 현재로서는 그것 이상으로 반등을 하기는 아직까지는 좀 에너지가 그다지 강한 편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일단 그 반등 포인트가 좀 잡힌다든지 흐름이 좀 나오면은 거기서 일부를 좀 축소하면서 비중을 좀 줄여 나가시는 대응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러면서 이제 또 좀 올라서면은 거기서는 다시 이제 현금을 좀 확보해서 추가 하락이 또 혹시 나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결국 단기적으로는 보유 전략을 쓰되 반등이 나오면은 비중 축소를 좀 해나가시는 전략이 효과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좀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장 흐름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장 흐름에 대해서 간략하게 포트폴리오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은 어제 같은 경우에 저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종목들이 계속해서 급락을 하면서 매물 공백이 발생하는 상태라서 일단 비중을 좀 잠깐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매수를 해서 비중을 좀 늘렸습니다. 대신에 평균 단가가 내려오겠죠. 그리고 오늘 그 종목들이 지금 기술적 반등 포인트를 잡고 있는데요. 이 기술적 반등에서 이제 주식을 좀 줄이는 형식으로 그렇게 일분을 줄이는 형식으로 그렇게 대응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큰 손실을 안 보는 상태에서 평균 매수 단가가 내려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대처하기가 좀 편리한 면이 생깁니다. 특히 이제 수익 실현을 짧게라도 할 수 있으면은 추가 매수분에 대해서는요. 수익 실현을 짧게라도 할 수 있으면은 좀 더 대응하기가 편리해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고 또 여러 가지로 긍정적인 효과가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 매수를 추가로 한 종목이 한국전자인증인데요. 이미 과매도 영역에 도달했다라고 판단했고요.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일단 추가 매수를 한 것이고 단기 대응으로 일단 추가분만 반등 줄 때 매도를 해가지고 다시 비중은 원상복귀를 시킬 겁니다. 그리고 이제 평균 단가만 좀 따라서 내려가는 이런 식의 대응을 예상하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지금 대단히 약합니다만은 아직까지는 그대로 보유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반등이 좀 나온다면은 그때는 비중을 좀 축소한다든지 해서 시장 위험에 대처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병권 샘플러스 전문위원과 포트폴리오 점검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실시간 업종과 종목의 흐름을 짚어보는 업종 스캐닝 시간입니다. 먼저 황규섭 전문가께서 IT 운수장비 정유화학 업종의 흐름과 특징 종목 살펴드립니다. 네, 먼저 대형 IT 종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현재 시각 1%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이미 다 기업 내용은 아실 테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 하지만 좀 안 좋은 리포트가 나왔죠. 애플의 실적 감소가 삼성전자를 포함한 모든 핸드폰 제조업, 휴대폰 제조업체들의 스마트폰 판매에 대한 부진이 시작되는 거 아니냐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뭐 혁신이라고 하죠. 혁신 같은 걸 다 애플이 이뤄왔지만 그 뒤를 따라간 게 삼성전자였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휴대폰 판매량에 대해서 크게 따라잡고 있고 그것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장 트렌드가 좀 변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아직도 좀 매수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차트 잠깐 보시면서 설명드리면 지금 116만 7천 원을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5일선이 21선 아래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형국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올라가느냐 아니면 다시 뚫고 내려가느냐. 뚫고 내려간다면 110만 원 선까지 밀릴 수 있겠죠. 하지만 뚫고 올라간다면 120만 원 선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잘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실적 어느 정도 호실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 예상치에는 좀 부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5% 정도 상승을 하고 있지만 시초가보다는 조금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LG전자 같은 경우에 오늘 실적 발표를 했는데 매출 12조 8,500억에 영업이익 3,500억 정도입니다. 매출은 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매출 상승 요인을 살펴보면 아무래도 가전제품이 많이 팔렸기 때문인데요. 예전 뭐 강점이었던 백색 가전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22%나 감소를 했는데요. 휴대폰 사업부가 500억 원 이상이 적자가 났습니다. 3분기 이후에 흑자로 돌아섰다가 다시 3분기 만에 적자로 돌아서는 모습인데 아무래도 제조업체, 이런 대형 IT 제조업체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은 휴대폰 판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휴대폰, 가전제품 같은 경우에 교체 주기가 좀 긴 편이지만 휴대폰 같은 경우에 길어야 1년에서 2년이죠. 그렇기 때문에 휴대폰이 많이 팔려야 아무래도 영업이익이 많이 날 것이라고 보는데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휴대폰 판매에 대해서 적자가 났다는 것은 좀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호실적이라고 반응을 크게 해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PBR 수치 자체가 낮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실적이 앞으로도 좀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한다면 LG전자의 저평가 메리트 때문에 지금 밸류에이션 매력상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같은 차트 모습을 그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실적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현재 가격대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시장 상황 보시면서 접근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1% 넘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실적은 시장 예상치와 부합을 했다고 하더라도 흑자 전환을 했다고 하더라도 오늘 발표를 했죠. 1조 2천억 원 정도의 투자를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그 1조 2천억 원 정도의 투자가 자기 자본 대비 15%가 넘는 것입니다. 지금 업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이렇게 큰 투자를 해서 과연 얼마나 이득을 볼 수 있을까? 그건 시장에 지금 이렇게 반응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 SDA 같은 경우에는 약보합선에서 머물고 있고 삼성 테크인 같은 경우는 오늘 좋은 리포트들 많이 나왔죠. 지금 이번 주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운수장비 업종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업종 한번 살펴보시면 완성차 업체 중에 현대차, 기아차인데 현대차, 기아차를 한번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 지금 차트 보시면 쭉 흘러내리는 모습이죠. 하지만 기아차 같은 경우에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외국인의 매수가 기아차에 몰렸기 때문인데요. 지난 7월 10일 이후에 외국인은 꾸준히 기아차를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외국인이 왜 기아차를 매수를 하느냐, 현대차보다. 외국인은 아무래도 장기 투자를 목적으로 하죠. 기관보다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좀 악재가 있습니다. 아무리 뭐 판매가 좋고 한다고 해도 지금 캐파가 풀로 돌아가고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외국인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아무래도 좀 뭐 노동자와 CEO 간의 갈등이라든지 노사 관계가 좀 문제가 있으면 그 주식은 잘 손을 대지 않죠. 현대차 같은 경우에 그런 모습을 약간씩 보여주고 있고 아직까지 뭐
생산 자체에는 그렇게 영향을 주지 않고 있지만 외국인들이 보기엔 좀 안 좋은 시각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이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약 0.7% 정도 떨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약간의 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상이 되고 외국인의 매수가 몰려있기 때문에 오늘 조정을 준다면 매수하셔도 무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동차 부품 중에서는 현대모비스가 지금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 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은 잘 안 떨어지죠. 차트상으로도 지금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5일선 지금 아래 내려왔다가 오늘도 쭉 다시 밀어 올리는 모습인데 오늘 종가 보시고 5일선 지금 보합선이 28만 7천 원 선에서 마감한다면 종가 베팅 해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뭐 만도나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도 보합선에 머물고 있고요. 만도 같은 경우에는 1%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SL 같은 경우에 좀 하락폭이 큰데 아무래도 실적 악화 예상식을 좀 보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선업종 잠깐 살펴보면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 지금 꾸준히 하락을 하다가 악재가 많이 겹쳤죠. 꾸준히 하락을 하다가 지금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 좋은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세계 1위의 조선업체가 지금 이렇게 무너질 것이냐. 하지만 지금 뭐 유동성 위기 때문에 무너진다고 생각을 하고 유럽 위기가 좀 진정되지 않는 이상 현대중공업에 대한 접근은 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리적 지지선이 20만 원이 무너지진 않겠지만 혹시 무너진다면 그 저점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상대적으로 뭐 삼성중공업이나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떨어지고 있고 삼성중공업만 약간의 좀 하방 경직성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유화학업종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가장 좋은데요. 지금 오늘도 강보합선에서 지켜주고 있는데 차트 흐름 보시더라도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시장보다 좀 강한 모습이죠. 시장이 그렇게 하락을 했는데도 이것도 똑같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입니다. 외국인 수급 상황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외국인의 매수가 지금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지수 자체가 아닌 SK이노베이션 자체를 좀 받치고 있는 모습이죠. 외국인 수급 동향 한번 잘 살펴보시면서 이 종목은 대응하셔야 될 것 같고요. GS 같은 경우에는 0.5% 하락한 모습 그리고 SOL 같은 경우에는 약보합선에서 머무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LG화학 같은 경우에 이번 주 좀 하락을 했는데 양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5일선 위로 올라가느냐 30만 원을 회복해서 5일선 위로 올라가느냐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호남석유 같은 경우에 이번 주 좀 급락이 있었습니다. 그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어닝 쇼크 수준이었죠. 장중에 8%가 넘는 하락폭을 보여줬습니다. 하방 경직을 지금 보이고 있긴 하지만 음봉에서 계속 머무른다는 것은 아무래도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겠죠. 데드크로스 자체도 지금 발생을 하였고 하지만 좀 호남석유에 대해서 좀 좋게 본다면 기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실적이 좀 떨어지니까 팔고 있는 모습인데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외국인 같은 경우에 호남석유는 아직도 실적 발표를 한 어닝 쇼크가 난 상황에서도 매수를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남석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1.7% 정도 상승한 모습입니다. 어제 좀 고점에서 좀 밀렸죠.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11만 8,500원을 그리고 있는데 12만 원 선 5일선이죠. 5일선 타고 올라가는지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효성 같은 경우에 오늘 가장 화학 업종 중에서 강한 모습 3.3% 정도 상승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낙폭이 워낙 과대했기 때문에 지금 갭 상승했다고 해도 이 갭이 언제 메워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잘 한번 대응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KP케미칼 같은 경우에 호남석유와 마찬가지로 급락을 하였는데요. 똑같이 실적 부재의 원인이었죠. 이것도 수급 상황 보시고 한번 대응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이명식 전문가께서는 철강, 기계, 금융, 건설 등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립니다. 네, 드디어 포스코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일단은 실적은 양호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향후 기대되는 업황 전망이 부진하다 보니까는 현재 약세 국면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포스코의 경우에는 글로벌 철강 업체에 대비 일단은 수익성은 상당히 견조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 업황만 개선된다면은 다시 한번 리바운딩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수급이 아직까지는 불안한 그런 양상에 놓여 있고 이 차트를 보신다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전저점이 35만 원대에 근접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의 경우에는 35만 원대에서 지지대가 얼만큼 강하게 턴하면서 다시 한번 37만 원대를 회복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일단 포스코의 경우에는 37만 원 회복할 때까지는 일단 관망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현재 국면에서 우려되는 것이 현대제철입니다. 현대제철의 경우에는 최근에
그 의미 있는 그 전저점을 이탈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작년 그 10월 달, 그 다음에 그 5, 6월 달 의미 있는 그 가격대였던 8만 원대를 이탈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작년 그 10월 달, 그 다음에 최근에 5, 6월 달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 전저점을 이탈하는 그 종목군들의 경우에는 다시 한번 그 가격 회복이 나타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일단은 과감한 그러한 비중 축소가 필요한 그러한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 대신에 그 고려아연의 경우에는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도 양호한 그러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나 현재 그 다시 한번 뭐 39만 원대, 40만 원대가 강한 저항 라인대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고려아연의 경우에는 뭐 양적 완화에 따른 뭐 경기 회복 기대감 이러한 것들이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뭐 현대 하이스코입니다. 현대 하이스코의 경우에도 뭐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최근 들어서 뭐 자동차용 강판 가격 하락 이러한 그 우려감이 현재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뭐 4만 원대만 일단 유지해주고 다시 한번 4만 3천 원대를 돌파를 해준다면은 일단 뭐 추가적인 관심을 가져도 괜찮겠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거래량 증가를 확인하고 다음에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겠고, 전반적으로 그 건설업체 중에서는 뭐 고려아연이라든가 현대 하이스코 이 두 종목에 일단 뭐 관심을 갖는 것이 현재 시점에서는 가장 중요한 그런 대목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 다음은 그 기계업종입니다. 두산중공업의 경우 뭐 최근 들어서 상당히 견조한 주가 흐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수급도 아직까지는 분산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일단 두산중공업의 경우에는 뭐 5만 5천 원대 전후에서 다시 한번 6만 원대를 향한 흐름이 전개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되는 대목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 본격적인 상승 랠리는 6만 원대가 돌파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만 원과 6만 원대의 단기적인 그 박스권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특징적 요소는 그 두산인프라코어입니다. 두산인프라코어의 경우 뭐 실적 발표 2분기가 상당히 안 좋게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나 전일 그 기관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됐는데요. 일단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중국 시장에서 그 굴삭기 판매가 상당히 부진한데 미국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그 주택 경기 부양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자회사인 그 바켓이 이쪽 그 미국 주택 시장에서 일단은 뭐 실적이 양호하게 현재 그 전개되고 있는 그런 과정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부분적인 요소가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 장기 이동 평균선이 그 역배열로 이탈된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주가가 안정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로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가 매수는 좀 자제하는 것이 필요한 그러한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 최근 들어서 그 한국카본이 그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 수급이 급격히 이탈되면서 가격이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그 전반적으로 업황이라든가 수급이 불안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수급 동향을 면밀히 체크하시면서 시장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그 건설업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건설업종의 경우에도 전저점을 이탈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의 경우에도 현재 단기적으로는 뭐 6월달 저점을 이탈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크게 추세를 보자면은 뭐 작년 그 9월달이죠. 뭐 저점 한 5만 3천 원대에서 5만 5천 원대에서 바닥이 형성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대목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현재 그 정부에서 주택 경기를 그 부양하기 위해서 규제 완화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일단 뭐 상당히 그 뭐라 그럴까 큰 그 흐름상 주택 경기의 그 내수 회복은 상당히 좀 힘든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역시 하반기 얼마만큼 해외 쪽에서 플랜트 그 수주가 전개되느냐 이것이 관건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현재 그 뭐 최근에 그 상당히 그 수급이 견조했던 그 GS건설의 경우에도 뭐 전저점을 이탈하는 그러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차 강조 말씀드리지만 전저점을 이탈하는 업황과 종목의 경우에는 일단 그 저점 매수는 상가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 다만 그 태형건설, 소형건설사인 태형건설의 경우에는 뭐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그 부족한 것이 미흡한 그런 상황이긴 한데 그나마 건설주에서는 뭐 양호한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 현재
그러한 건설업종의 흐름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그 전기가스입니다. 최근 들어서 뭐 전기가스 상당히 견조한 흐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역시 뭐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수급은 양호한 그런 상황인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45,000원 돌파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4만 뭐 한 2,000원대까지 3,000원대까지 조정이 나타난다면은 단기적으로 뭐 4만 2, 3,000원대, 4만 5,000원대 박스권 흐름이 전개되다가 다시 한번 윗방향으로 신고가 경신이 전개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되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전기가스 업종에서 뭐 특징적 요소는 뭐 SK가스인 것 같습니다. 현재 거래량이 상당히 미흡한 상황이긴 한데 기관 수급이 점진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이 특징적 요소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보시면은 뭐 5월 달서부터 최근 7월 달 거래량이 뭐 급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 셰일가스 뭐 진출에 대한 이런 기대감 이러한 것들 그다음에 배당 메리트, 경기 방어주 성격 이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거래량은 미흡하지만 선별적인 기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그 통신업종입니다. 최근 들어서 뭐 통신업종이 일단 뭐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 SK텔레콤을 비롯한 일부 종목군들의 경우 장기 이동 평균선까지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 국면은 충분히 이루어진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 여기서 뭐 추가적인 랠리가 이어진다라면은 뭐 SK텔레콤의 경우에도 14만 5천 원까지는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뭐 단기 이동 평균선들의 이격과대에 걸리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13만 5천 원대를 이탈하지 않는 이상 일단 계속해서 보유해 나가는 전략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KT 경우에도 뭐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뭐 수급이 탄탄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고 일단은 뭐 3만 2천 원대를 이탈하지 않는 이상 단기적으로 뭐 3만 5천 원권까지의 일단 뭐 상승을 기대하고 일단 뭐 중기적 관점에서 대응해도 괜찮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뭐 경기 방어주 성격에 자금이 쏠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들도 여기에 그 관심을 가지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통신업종의 경우 뭐 최근 약정 요구 뭐 인상에 따른 수익성 개선 이러한 것들이 반영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뭐 스마트폰이 그렇게 그 팔리고 있어도 통신업종의 그 수익성이 좋은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신업종의 경우는 경기 방어주 성격의 그러한 그 상승 랠리가 짙다라고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일단은 뭐 대응해 나가도 괜찮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업종별 정리를 마쳤고요. 계속해서 테마주의 흐름에 대해서 둡니다. 먼저 황규섭 전문가님. 네, 오늘 테마주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참 강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식경제부에서 발표를 했죠. 예비 전력 사용량이 피크 시간대는 300만 와트를 하회한다고 절전을 좀 요청하고 했는데요. 스마트 그리드가 그래서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이 누리텔레콤인데요. 누리텔레콤 같은 경우에 처음에 이제 전력 수요가 늘어나는 6월 초반에서 한번 급등이 있었다가 그 다음에서도 무너지지 않은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뉴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 상한가 안착을 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상한가 근접했다가 지금 플러스 5% 정도로 밀리는 모습인데 이걸 지금 접근하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좀 시장의 트렌드로 좀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돈에 지금 매기가 몰릴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런 테마주들에 지금 돈이 몰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이런 거 접근하시기보다는 그냥 시장 트렌드가 이렇구나, 이런 종목들도 있구나, 스마트 그리드 산업이 앞으로도 좀 발전하겠구나. 실제로 스마트 그리드 산업에서 수익을 내고 있는 업체는 거의 없습니다. 아직 기술력도 많이 없고 이런 것들 별로 없기 때문에 한번 선별적으로 접근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너무 이렇게 테마에 따라서 움직이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게임주 같은 경우에 살펴보시면 아무래도 내수 종목이다 보니까 좀 강한 모습 전체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시장 대비 가장 강했던 것은 아무래도 엔터테인먼트 주겠죠. 드라마 산업이나 뭐 음반 산업 이런 걸 하는 엔터주보다는 기획사 쪽인 SM과 YG엔터가 좀 강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SM, YG엔터 모두 약보합선에 머물고 있지만 차트 살펴보시면 시장 대비해서 정확히 반대되는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관의 수급 자체가 SM에 많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5만원 선 지켜준다면 앞으로도 지금 고점에서 자꾸 5만원 부근에서 밀리고 있는 모습인데 이렇게 터치하다 보면 지금 장이 뭐 터치하다가 빠진 것처럼 SM도 터치하다 보면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방어주 그리고 좀 피난처가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대형
대형 엔터테인먼트사 중에 하나인 SM이나 YG엔터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이명식 전문가님의 테마주 흐름 정리입니다. 네, 그 최근 들어서 뭐 코스닥 시장 특별히 뭐 테마주를 그 선정해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 현재 그 일부 그 중소형 테마주의 경우 뭐 수급이 분산된 그런 상황에 놓여 있고, 그 다음에 그 최근 들어서 뭐 기관 그 수급, 그 다음에 외국인들까지 가세하고 있는 그러한 그 테마 쪽, 섹터 쪽을 본다면은 뭐 음원 섹터인 것 같습니다. 음원 섹터에서 뭐 역시 뭐 SM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YG엔터 이쪽에 뭐 수급이 쏠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우선적으로 봐야겠고요. 다음으로는 그 최근에 그 경기 방어주 성격으로 계속해서 그 기간 수급이 그 뭐랄까 순환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는 뭐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서 빈거래가 강한 상승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데, 현재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뭐 소형주이긴 한데 매일 유업 일단 그 지켜보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거래량이 미흡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일단 뭐 장기 이동 평균선들이 상승 추세에 접어든 그런 상황에 놓여 있고, 중국 쪽에 그 진출한 사업 부분이 어느 정도 과시하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만 어느 정도 뒷받침 돼준다면은 다시 한번 뭐 22,000원대를 향한 상승 흐름이 전개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현재 그 시장 전체 흐름이 보시면은 뭐 시장은 계속해서 뭐 큰 폭의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외국인과 기관들의 경우 선물 쪽에서 매도 공세는 진정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경기 그 부양에 따른 기대감이 현재 시장에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경기 부양의 확실한 그런 그 모멘텀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렇게 그 경기 방어주 성격의 그런 내수 관련주의 순환 상승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 코스피, 코스닥 시장 이렇게 뭐 테마를 가를 것이 아니라 전체 흐름 속에서 일단 뭐 통신업종도 좋고 음식료 업종도 좋고 나름대로 경기 방어주 성격을 가진 그러한 업종, 종목에 관심을 갖고 틈새 시장 속에서 공략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오늘 장 전체적인 전략을 세워봐야죠. 애널리스트와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현대증권 투자 컨설팅 센터 배성영 수석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관심 업종의 흐름과 투자 전략은 어떤 것일까요? 예, 오늘 일단 관심 업종은 자동차 업종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현대차가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2분기 역시 사상 최대의 실적을 계속적으로 이어갈 것으로 현재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 기준으로 해서 1분기 2.28조에서 2분기는 2.46조 정도가 추가적인 개선세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최근 이제 글로벌 경기 둔화세에 따라서 전반적인 주가의 상승 모멘텀은 이전 분기에 비해서 다소 약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익 가시성이 여전히 높은 섹터이고요. 기간의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은 기타 섹터에 비해서는 크지 않은 섹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은 계속적으로 시장의 그런 상승 탄력이 다소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직전 저점을 우리 시장이 이탈을 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현재 PBR 1배 수준에서 시장이 등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이번 주가 우리 기업들뿐만 아니라 미국 증시도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측면에서 뭐 크게 나쁘지는 않지만 일부 기업들이 다소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어닝 쇼크를 내면서 일부 종목별로 다소 변동성이 확대되는 그런 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개별 종목에 대한 실적 점검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현대차와 SK이노베이션 그리고 KB금융 등 주요 업종 대표주의 그런 실적 공개가 있기 때문에 실적 점검을 꼼꼼히 하시면서 시장 대응을 해 나가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배성영 수석 연구원의 도움 말씀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오늘 투자 전략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또 듣겠습니다. 네, 지금 장 개인은 515억 원 정도 매수를 하고 있고 외국인은 다시 매수로 좀 돌아선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 좀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하방을 1800선으로 보지 말고 1750선까지 좀 열어두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지금 모멘텀이 부재하기 때문인데요. 거래 대금이나 모멘텀 이런 거 다 떠나서 지금 외국인들이 일단 돌아와야 합니다. 지금 지수의 연속성을 보이고 연속적으로 뭐 매수나 매도 이렇게 가담하고 있는 것은 외국인의 매도밖에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1750선이라고 저번 주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1750선도 열어둬야 되는 입장입니다. 지금 FOMC 회의가 남아있긴 하지만 QE3가 나올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이번에. 왜냐하면 저번에 버냉키 의장이 연설을 했을 때 QE3는 미국의 시장이 안 좋아졌을 때 얘기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아직 견조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지금 지표도 별로 그렇게 안 좋게 나왔긴 했지만 지수 자체는 지금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죠. 우리 장이 이렇게 빠졌지만 미국은 아직도 12,700포인트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QE3에 대한 기대감은 적고 일단 시장에 대해서 좀 안정화가 될 때까지 현금 보유하신 분들은 계속 현금을 보유하시고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포트폴리오 관리 차원에서 주도주를 옮겨 타는 것보다는 지금 주도주라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실적 좋은 종목은 가지고 가시고 실적 안 좋은 종목은 간단하게 그냥 팔고 가시고 현금 아무래도 좀 많이 확보해 주는 편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이어듣겠습니다. 네, 일단 뭐 차트를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코스피 시장의 경우 5월달, 6월달 전저점대 를 이탈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여기서 빨리 돌리지 못한다면 한 단계 추가 하락할 가능성도 크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외국인과 기관들의 선물 매도가 주춤해지고 있습니다. 즉 비차익 쪽으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고 환율이 그나마 1150원대에서 안정을 취해주고 있습니다. 지수 차트상은 뭐 계속해서 불안한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지만 환율과 그런 비차익 매도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안정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일주일 또는 뭐 1개월 동안의 불안감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은 뭐 미국에서 경기 부양을 펼칠지 안 펼칠지 모르는 상황인데 현재는 시장은 경기 부양을 기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현재 시점에서는 뭐 앞서 언급드린 뭐 건설이라든가 은행업종 전저점을 이탈하는 종목군들의 경우에는 저점 매수보다는 관망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최근 실적을 발표하면서 업황이 좀 더 개선이 되거나 바닥을 다지고 있는 업종 종목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황규섭, 임영식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여러분께 도움이 될 만한 오늘의 투자 전략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11시부터는 베스트 종목 상담 이어집니다. 무료 문자 013-3366-0110, 전화 023153-2610번으로 여러분의 참여 부탁드리고요. 출발 증시 와이드 블로그도 많은 관심 가져주십시오.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